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는 지난달 마이너스 45% 실거래가 기록된 서울의 한 구축 아파트입니다. 단지 이름은 상계주공 16단지. 서울 25개구 중 아파트 비율 1위, 강북지역 14개구 중 인구 많은 순 1위, 유치원 수, 초등학교 수, 고등학교 수 전부 1위. 하지만 우리에겐 노도광으로 더 익숙한 노원구에서 7호선 마들역, 중랑천, 상경초를 품고 있는 2400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021년 재건축 호재를 안고 24평이 7억대까지 거래됐지만 지난달 4억 실거래가 뜨면서 최근 서울 전 평형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직거래도 아니었습니다. 한때 노원구는 2030 세대 매매 거래량 1위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영끌족의 무덤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원래 시세가 싼 노, 도, 강, 금, 관, 구 이런 곳 말고 좀 더 서울 도심에 가까우면서 크게 떨어진 역세권 아파트는 없을까? 오늘 서치한 지역은 서울, 역세권 30평대 아파트 11개 단지를 찾아봤습니다. 가격은 4억대에서 6억대까지, 100세대가 안되는 나홀로 아파트는 제외. 영상 후반에는 강남 아파트 값에 최근 보이고 있는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를 고민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을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 6억대로 하락한 서울 30평대 11위 아파트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마곡벽산 32평입니다. 1999년식 479세대 계단식 아파트의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서울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마지막 퍼즐이라 불리는 마곡지구, 서울식물원, 여의도와 강남으로 가는 9호선 양천 향교역을 가까이 둔 한강변 아파트입니다. 과거 최고가 9억 6천만원까지 거래됐던 32평은 최근 7억 4,500만원까지 떨어진 가격에 실거래가 나왔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6억 9,500만원부터입니다. 6억대로 떨어진 마곡벽산 아파트 32평이 오늘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상 후반으로 갈수록 호가는 내려갑니다. 다음 10위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기름뉴타운 대시양 34평입니다. 1999년식 514세대.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기름뉴타운과 접해있는 이 아파트는 우이 신설선 정릉역, 충덕초가 가깝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30평 최저가는 6억 9천만원부터입니다. 서울 역세권 30평대 12, 기름뉴타운 대시양이었습니다. 다음 9위는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에 있는 동아이코빌 33평입니다. 2003년식 1253세대 대단지.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이 아파트는 서울 최대 규모 뉴타운 사업인 장인뉴타운 15구역과 접해 있습니다. 월곡초, 월곡중에 있고 6호선 상월곡역이 가깝습니다. 과거 최고가 8억 9천만원에서 최근 실거래가는 7억 3,500만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33평 최저가 매물은 6억 7천만원입니다. 성북 동아이코빌 33평이 9위를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8위는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건영 2차 아파트 33평입니다. 1996년식 1113세대.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경의중앙선 망우역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망우역은 서울역으로 가는 GTX-B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학교는 중화초, 상봉중입니다. 이 아파트 33평은 과거 최고가 8억 7,800만원까지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거래는 지난 10월에 나온 7억 1천만원입니다. 나와있는 최저가 매물은 6억 6천만원부터입니다. GTX 중앙선 더블 역세권이 될 건영 2차 아파트 33평이 6억 중반 가격으로 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7위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대림 아파트 30평입니다. 1992년식 416세대.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아주 가깝진 않지만 2호선, 5호선, 까치산역이 있습니다. 바로 옆 학교는 월정초등학교. 나와있는 30평 최저가는 6억 6천만원으로 화곡대림 아파트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6위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면목현대아파트 31평입니다. 1994년식 626세대. 마찬가지로 내부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7호선 용마산역입니다. 길 건너 면남초, 용마중이 가깝습니다. 이 아파트 31평은 과거 최고가 8억 9천만원까지 거래됐습니다. 최근 실거래는 지난 10월에 나온 7억 5천만원. 나와있는 최저가 매물은 6억 3천만원입니다. 면목동 면목현대아파트가 역세권 30평대 6위입니다. 다음 5위입니다. 서울 성북구 도남동에 있는
도남 풍림 아파트 32평입니다. 1999년식 460세대. 내부 구조는 역시 방 3개, 화장실 2개, 4호선, 우이 신설선 성신여대 입구역을 이용 가능합니다. 주변은 학교가 정말 많습니다. 성신초, 성신여중, 성신여고, 성신여대, 고려대학교까지. 이 아파트 32평은 과거 최고가 7억 7,700만원, 최근 실거래가는 6억 4,800만원입니다. 나와있는 최저가 매물은 6억 2천만원부터입니다. 도남 풍림 아파트 32평이 오늘 5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4위는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묵동 한국 아파트 33평입니다. 1999년식 225세대. 계단식 아파트에 내부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6호선 7호선 태릉 입구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가까운 학교는 묵현초입니다. 이 아파트는 과거 최고가 8억 1,500만원까지 거래됐고 가장 최근에 거래된 가격은 6억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5억 8천부터입니다. 묵동 한국 아파트 33평 4위였습니다. 다음 3위입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마곡 서강 아파트 32평입니다. 1998년식에 284세대입니다. 똑같이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여기는 5호선 방화역, 치연산, 서울물공원이 주변에 있습니다. 한강공원도 멀지 않은 위치입니다. 가까운 학교는 정곡초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최저가 매물은 5억 8천만원부터입니다. 마곡 서강 32평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4, 6억대로 떨어진 서울 역세권 30평대 아파트 2위는 서울 중랑구 망우동 신원아파트 32평입니다. 1999년식 198세대.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 경의중앙선 양원역, 동원초, 동원중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32평은 최고 5억 9천만원까지 거래됐다가 최근에는 5억 2천만원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나와있는 최저가 매물은 4억 8천만원부터입니다. 망우동 신원 아파트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들은 모두 구축이지만 그렇게 싸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재건축, 재개발을 보자면 서울은 비싸기만 합니다. 이번 퍼펙트 서처에서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도 2곳, 내 돈 8천만원으로 살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부터 시세 차익이 3억 이상 예상되는 아파트까지 모두 이 영상 한 편에 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1위 아파트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금아뜰 안의 아파트 31평입니다. 2006년식 155세대. 31평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 신도시에서 홍대로 가는 대장 홍대선이 개통되면 신월역이 이곳에 들어옵니다. 이 아파트 31평은 올해 8월 4억 8,800만원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나와있는 가장 싼 매물은 4억 3천만원부터입니다. 4, 6억대 서울 역세권 30평대 가장 싼 1위 아파트는 바로 금아뜰 안에였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 아파트값에 관한 최근 기사 제목입니다. 2억 낮춘 금매도 안 팔려요. 강남 아파트마저 꺾였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11월 20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값이 마이너스 수치로 돌아섰고 지난 4월 이후 31주 만이라고 합니다. 노도강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보합세, 지방 역시 마찬가지. 올해 초 제 멤버십 영상에서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추가 하락 가능성 3가지로 금리로 인한 대외 변수와 강남의 신축 입주 물량, 그리고 구축의 매도 물량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1년간 강남에만 7,511세대 물량이 몰려있고 이 중 6,700세대는 내년 1월 입주하는 개포동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전세 물량만 2,700개가 넘습니다. 매수 심리가 감소한 데다 자연스럽게 매물은 쌓이면서 지금 가격에 영향을 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3월 멤버십 영상에서 설명드렸고 제 전자책에서도 심리와 공급이 가격에 주는 영향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울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재개발을, 단기적으로는 비강남 생활권으로 검단과 같은 신도시를 강조했던 겁니다. 전망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에 앞서 늘 시장이 바뀔 수 있다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염두해야지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제 경험상 다른 사람이 하는 전망은 기억나지도 않고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직접 예측해봐야만 보이는 것들, 해당 시기를 직접 겪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아직도 전문가들은 보합이냐 2차 하락이냐를 두고 의견이 나뉘지만 꼭 한 가지 의견을 맹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둘 중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서울은 시간이 지나면 이런 다툼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민을 하는 데에만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어디든 내 가족, 편히 거주할 곳만 있다면 그 자체가 내 삶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영상에 나온 단지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무단 사용, 배포 가능합니다. 서울 역세권 30평대 아파트가 여기보다 싼 곳이 있다면 그건 정말 싼 게 맞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서처였습니다.